네, 안녕하세요. 문화방을 진행을 맡고 있는 정연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소리를 찾아서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베일톤 선생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베일톤 선생님의 두 번째 얘기를 오늘 듣는 시간으로 하겠고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리 판소리도 들려주시고 또 많은 우리 훈민정음하고 판소리와 관계 이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선생님이 발성이 폭포 명창으로 불리우시는데 그 명성을 얻을 때까지 득음이라 그러죠. 득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소리꾼들은 예로부터 선배 명창이나 지금이나 득음이란 말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스스로 득음했단 말도 안 하거니와 예. 자, 왜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조, 태조, 세종 이런 어떤 시효가 내리잖아요. 네네. 그러듯이 돌아가시면 임방울 쌤은 참 명창한 득음하신 명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득음이라는 것은 어떤 도를 닦는 사람들이 득도했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득음의 과정은 이제 여러 갈래겠죠. 뭐 사람에 따라 이제 사람이 공부하는 과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장자의 보면은 포정해우란 말이 있습니다. 네. 백정이 막 이렇게 소리를 잡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득음의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19년 동안 이 사람이 자기가 쓰는 칼을 가지고 소를 잡았는데도 칼날이 그냥 음제 막 간 것처럼 숫돌이 간 것처럼 전혀 상처도 안 나고 약간 거짓말 같은 어떤 이야기를 장자가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첫째 장자가 하는 말이 이 말을 해요. 재계를 해야 한다. 목욕 재계를 해야 한다 할 때 재계. 재계라는 것은 마음을 전일하게 순수한 마음의 자연의 상태로 들어가게끔 명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우리 보통 평범인들이 소를 봤을 때 해부학으로 봤을 때 살과 뼈가 심줄과 이런 어떤 혈 근육의 조직 관계를 우리는 어딘지 경계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재계를 하면은 장자 말로는 재계를 하면은 그게 다 간극이 보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칼이 그냥 빈 공간에 쑥 그냥 겔대로 해서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듯이 율동을 하면서 이 뼈와 고기를 잘 발라냈다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좀 무협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꼭 이것이 좀 더 어떤 우리 생활미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그만큼 공부를 한 데서 내가 어떻게 이 판소리를 해야 될까 먼저 그걸 깊이 생각을 하고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성법이라든가 수행 과정 또 판소리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정신 이런 것들을 깊이 재개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은 다칠 염려가 없죠. 다칠 염려가 좀 적겠죠. 뭐 중간에 가다가 목이 많이 쉰다든가 이렇게 왜 이렇게 목이 쉬면서 또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순순하게 잘 엮어갈 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공부 방향이죠. 네. 예, 공부 방향인데 그래서 공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공자가 사양자라는 사람한테 검은고를 배워요. 검은고를 배우는데 그런 득음의 과정이 나와요. 네. 득음의 과정이 나오는데 처음에 공자가 한 열흘간 이렇게 막 득음을 검은고를 탑니다. 스승한테 물어요. 이렇게 곡을 알겠습니다만 이게 가지고 있는 수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수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장단의 수, 리듬의 수, 또 성음의 수, 뭐 이런 음악적 형식의 수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닦아야 될 우리 판소리와 발성법이라든가 장단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음악적 그런 어떤 형식미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스승이 다른 말 없어요. 좀 더 해봐라. 네. 예, 그러니까 또 좀 해보다가
그 공자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하, 인자는 수를 읽었습니다마는 곡과 수를 읽었습니다마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뜻을 모르겠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역시 또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공자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왜 내가 심청가를 이렇게 불러야 될까? 신봉사의 서름을 왜 불러야 될까? 그 예수 소리꾼이 단순하게 신봉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재주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신봉사가 눈을 감고 자기 마누라가 죽어서 나갈 때 자기를 위해서 시집 와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잖아요. 네네. 그 굉장히 마음씨 좋은 자기 부인이 돌아갔을 때 그 상여를 잡고 우는 신봉사의 그 마음에 들어갔을 때 네. 그 뜻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라는 것은 사소하게는 바로 그러한 뜻들입니다만은 크게는 왜 인간이 그 뭐 부처가 고민했고 예수가 고민했던 자비와 사랑과 네. 그런 것들을 굉장하게 그 뜻을 담을 수가 있죠. 네네. 그 뜻은 그만큼 본인이 고심해야 될 부분이죠. 각 예술가들이. 네. 그래서 그런 고심한 부분이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제 뜻을 알았습니다 하니까, 다만, 이제 그 다음 경기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공자가 물으니까, 좀 더 해봐라. 그러니까, 공자가 또 좀 더 또 연습을 해요. 그러고 나서 느낀 거 무릎을 치면서, 아하, 사람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덕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예술이라는 것이 꼭 기본적으로 곡수, 지, 그 다음에 그 인, 그 다음에 여여 자연, 겁니다. 이제 자연으로 이제 간다는 건데, 사람들만 알았다는 것은, 예술이 이렇게 기교를 익히고 점점 하나씩 하나씩 예술을 향하는 것은 바로 도를 닦기 위한 거. 사람이 되기 위한 거.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의 자연의 어떤 그 여여한 자연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래서 득음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득음이라는 것은 꼭 어떤 재주나 그 기술 뭐 이런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그 너머에 정말 인간이 되기 위한 네네. 그 도를 그 어떤 득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옛날 어른들은 병신양술이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잡을 병자 마음, 마음과 그 기술을 네, 술, 네. 이게 기술을 길러서 기술을 길러서 마음을 잡아서 아울려서 기술과 마음을 잡아서 이 모든 예술이나 학문을 해야만이 어떤 그런 득도나 득음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득음이 이런 것이지 않냐 싶습니다. 야, 뭐 소장님 판소리만 잘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뭐 한학이라 그러나요? 그 뭐 그런 쪽에도 아주 해박하시고 또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글쎄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저서도 뭐 몇 권을 또 저서도 또 이렇게 또 내셨는데 뭐 독공하고 또 뭐 이제 그것은 이번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오늘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책이 나와서요. 네. 내일 이제 그 다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되는데 그 방금 말씀한 대로 독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독공인데 옛날 그뭐 도땅 사람들이 항상 오늘 도땅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이게 이 고전 이 예술이라 도땅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예, 홀로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지금은 세상이 많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네네. 한 스승 밑에 스승이라는 그 권력화된 막 그런 밑에서 이 제자가 열심히 오랫동안 잘 모시고 잘 닦아야만이 네네. 말하자면 출세도 할 수 있고 또 이 밥도 좀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예술의 경지는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의 그 어떤 그걸 모색을 해야 돼요. 네. 홀로 가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럿이 어울려서 가면은 무리지에서 가면은 삶이 좀 순탄할지는 몰라도 홀로 가면은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아까 말한 득음의 경지라는 깨달음의 경지는 가까워지죠. 혼자 하면 그 혼자 공력을 쌓는다 해서 독공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는 방금 말한 득음이라든가 독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고 네. 어떻게 잠을 자고 또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는 어떻게 하고 몸이 아팠을 때는 어찌고
또 사철에 어느 계절이 공부하기가 좋고 막 이런 것들 독공 그런 7년간의 독공하면서 또 심지어는 그 초막을 지었어요. 네네. 초막을 질 때 흙을 어떻게 덮고 어떻게 위에다가 뭘 어떻게 했고 어떻게 그 초막을 얼개를 짜서 만든 과정까지 자세하게 소개도 하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잘 엮어놨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1권이 나왔고요. 2권은 그 가을에 나옵니다. 가을에 나오는데 그 2권은 제가 정말 그 독공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나라가 이 가장 큰 그 부족함, 열악함은 책이 없어요. 책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판소리가 400년 역사 정도 됩니다만은 선배들이 그 공부하면서 그 발성법이라든가 네. 아까 같이 막 산에 가서 독공할 때 어떻게 집을 짓고 이런 자세한 그 설명서가 없어요. 지침서라든가 뭐 운영 요새 말로 운영 매뉴얼이 없구만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발성법 아까 일부에서 우리 이야기했던 그 후민정음 네. 원리 네. 우리는 기가 막힌 그 어떤 천지 우주 자연 여기서 따온 그 천지 인문학의 어떤 그 배경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우리 소리에 말법에.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번역돼서 외국에 나가지도 소개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네. 어떤 참고가 될 만한 참고서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 나온 2권에서 예. 자세하게 장단의 원리 또 그런 것을 순수하게 우리 것에 우리 철학과 우리 사상과 우리 문화 정신으로 그걸 관점에서 봐서 그 책을 썼습니다. 예. 또 관악구가 또 고시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독공하시는 분들은 많은 또 지침서가 될 것 같기도 맞네요. 하네요. 독공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예. 선생님이 그 스타일이 그 판소리 하시는 분 같지 않고 무슨 락 그 음악 하시는 분 같은데 헤어스타일도 독특하시고 나름대로 무슨 그 뭐 젊음을 유지하시는 방법이랄까 그런 특별한 방법이 또 있으신가요? 건강할 또 방법에 뭐가 있으니까만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볶았습니다. 예. 볶은 게 50이 넘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주저앉아요. 그래서 볶은 이유가 첫째 그겁니다. 네, 그래서 한복하고 잘 안 어울릴 것이다 했는데 또 나름대로 볶아서 다니다 보니까 또 어울린 것도 있대요. 또 선생님 또 그 특유의 또 캐릭터가 될 수 있으니까 예 한복 입고 저기 하신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멋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뭐 조금 저건 뭐 주제에 좀 벗어난 얘기인데 예. 그 판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 여자분들이 많이 꼬인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제 글쎄요, 꼭 판소리 한다고 여자분이 꼬일까요? 그것은 그 남녀 간의 어떤 정분이 나고 네. 이런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고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 세상 살면서 남녀만큼 또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자기 관리 철저히 해야 네, 되고 네, 예. 그래서 또 글쎄요, 저는 뭐 한 40살 때까지 산에서 공부만 해가지고 네네. 또 실제 공부하다 보니까 산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왜냐면 남자가 참 열악한 것이 여자입니다. 네. 왜냐면 서로 이성 간의 그리움이 오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잘 참아내고 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 역량 네네.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데 네. 가장 어려운 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수타니 그 파 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성욕보다 불탄 것이 이 세상에 없네 그랬어요. 가장 그 참기가 힘들고 그 자제하기가 힘든 것이 어떤 이성 간의 어떤 성욕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 스스로가 철저히 관리를 해내고 네네. 또 그렇게 가야죠. 꼭 판소리 한다 해서 여자가 막 꼬이고 막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젊은 그 우정모양 친구가 적법가 그 완창할 때 보니까 여자분들이
팬클럽인지 뭐 여자분들이 엄청 오셔가지고 할 때마다 그 추임새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여자분들 보니까 그 좀 중년 부인들 같은데 여성분 같은데 굉장히 보기 좋고 여자 팬들이 뭐 우정명이란 그 소리꾼이 보니까 생김새도 잘생겼어요. 소지섭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판소리 하면은 여자들이 많이 모이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판소리를 좋아하는 이랬던 동호인들을 보면은 그 대개가 그 스스로의 마인드가 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일단 고전을 접한 것이고 판소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다시피 판소리가 내재하고 있는 그런 예술 정신이라든가 굉장히 품격이 높거든요. 네네. 그런 적조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또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고 네네. 네, 그렇게 되죠. 그 요새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참 국악을 참 거의 외면하고 잘 또 문화 정책도 보면 국악보다도 한류라 해가지고 많은 그 뭐 어떤 트렌드이겠습니다만은 아마 국악을 좀 등한시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적도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 때. 그 선생님께서는 우리 국악이 가야 할 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또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하신 하신 거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국악을 굉장히 장려하고 실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양 생각보다는 훨씬 비교 안 되면 장려를 해주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거 스님의 어떤 그 효율성 같은 데는 또 고려를 좀 해봐야죠.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그 젊은 후손들이 국악을 어떤 식으로 접해야 되냐. 이것은 제가 이제 외국을 많이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가별로 국민적 수준이 있고 네네. 문화적 성향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품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역시 유럽 같은 데라든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국가는 반드시 그 기저에는 든든한 마치 샘이 마르지 않는 물처럼 네네. 그런 깊은 그 샘처럼 그런 어떤 전통의 역사 이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굉장한 그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국들 그 우리나라 그 주위에 있는 열국들로부터 굉장한 침공을 많이 받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자기 문화가 그 주체적인 문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와서 지배를 당하고 그럴 때는 그 나라의 문화에 휩싸이게 되고 네네. 이런 어떤 그런 그 참 불행한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가 네. 사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 봐보십시오. 우리의 종교만 가지고 봐도 우리는 삼국시대 때는 불교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고유 종교가 사실은 무시를 당합니다. 네. 당하고 또 고려도 마찬가지 불교 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조선시대 때는 철저하게 국가의 어떤 종교가 유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서적인 환단곡이라든가 천부경, 우리 고유의 그런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 것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은 현종을 외려본다는 왕이 직접 명령도 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와서 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네. 스스로 우리 것을 막 팔다리를 잘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침입도 받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글쎄요, 역사 왜곡이 정말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얼마 전에 내가 JTBC에서는 그 차이나 도올이라고 그 김용옥 선생인가요? 예. 그 양반이 그 역사에 대한 거를 쭉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를 들어다 보니까는 정말 저희가 배우지 않았던 모르던 역사가 그 많이 그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역사를 제대로 뭐 평가해서 알려주는 게 정말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 이런 국악에 대한 것도 평가가 너무 저평가되고 또 이렇게 본질이 좀 이렇게 좀 왜곡됐다 그러네. 뭐 그거를 어떤 좀
좀 그런 면에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내가 왜 판소리를 택하고 왜 내가 그 국악을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체계, 네. 정신을 가다듬고 그걸 반드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내가 재주를 좀 타고났고 그거를 내가 해야 되고 네. 부모의 강권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돼요. 내가 우리가 요즘 말로 한류합니다. 이 한류를 우리가 참 곡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한류는 굉장히 셈이 깊은 물의 한류입니다. 어정쩡하게 재주만 갖고 이렇게 되는 한류가 아니에요. 즉 우리 그 태백 검룡소에서 나온 발원된 물이 쭉 이렇게 남한강을 타고 내려와서 한강을 적시고 네. 이천 앞바다로 나가서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류가 그 검룡소에 나온 한류가 그 태평양에 있는 세류에 네. 세계류에 같이 동해서 흐르잖아요. 그러려면 그 한류가 굉장한 순수하고 근원이 깊고 이래야지 어느 북당 재주를 가지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진정한 한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정신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한류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한류는 좀 뭐 갱하다 할까 예. 가볍다 할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이들이 후손들이 그런 국악 정신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해서 탄탄하게 기초를 닦아가면서 해나가는 그런 어떤 국가적 환경을 스스로가 조성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전 국악인들이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또 이게 국악이 또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질 않아요. 또 우리 지금 아이들도 그런 걸 고뇌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잘 해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해서. 그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다 가는데 지금 뭐 그럼 선생님 앞으로 향후에 뭐 활동 계획이나 또 공연 뭐 할 예정이 있으신 거 있으면 이번 기회에 또 말씀 또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 앞에 한 이야기하고 이제 이어집니다만은 활동 계획은 그 크게 잡고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순수한 예술 속에 담겨져 있는 민족의 혼, 네.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스스로가 분석을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은 그 어떤 뭐 판소리라는 이것도 결국은 우리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파생된 이렇게 선진 이성 지식 체계에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유럽이나 이런 데서요. 야, 뭐 한국 거 잘해봐야 중국의 변방 아니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물어왔을 때 우리가 그 답이 네. 야 정말 그 너희 순수한 너희들 거구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늦었죠. 뭐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우리 전 세대 분들은 그 어떤 역사의 그 어떤 파란만장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스스로를 돌아볼 만한 그런 어떤 계력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건도 좋고 또 공부하기도 학술적으로 잘 어떤 해나가기도 좋은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 문화 정신에 어떤 연계가 있나 좀 더 그걸 연구를 해서 후손들한테 알리고 또 강의를 통해서 또 알리고 공연을 통해서 그걸 또 알리고 이런 작업에 매진할까 싶습니다. 네. 그럼 공연은 언제 또 할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예, 공연은 아주 뭐 수시로 있죠. 크고 작은 것이. 예. 이번 우리 관악구에서 평생예술 축제를 10월달에 할 계획이라는데 그때 선생님을 좀 담당하신 분이 꼭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 정말 판소리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어지네요. 그 이제 끝으로 선생님이 이제 판소리를 하면서 그동안 쭉 판소리를 해 오시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 좀 남기고 싶은 어떤 뭐 희망의 메시지 그런 게 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민족은 한도 많고 흥도 많고
이런 감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한이 맞다는 것은 우리가 한이라는 것이 꼭 슬픔, 비애 이런 것만 연상을 합니다만은 한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 한의 앞에가 마음신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뿌리 깊을 간자로 이루어진 형성 문자인데요. 이게 마음의 뿌리가 깊이 있다. 물론 슬픈 것이 가장 뿌리 깊이에 박힙니다만은 즐거움, 또 이 화남, 또 기쁨, 이런 슬픔, 우울함 이런 어떤 오감, 오정의 오감이 다 우리를 오장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것을 다 적절하게 다 드러내고 잘 조화를 시켜서 이 감정을 그 순화시켜나가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흥이 많고 한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서양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신,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배우고 향유하면서 보다 우리의 어떤 뿌리에 충실해 나가고 네. 또 그걸 알고 인생을 100년을 살면서 덧없이 살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뿌리가 있고 어떤 삶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을 좀 할 때 좀 더 전통 문화에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즐기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깊이 있게 알아나가는 작업 그것이 결국 그런 공부가 우리 자식들과 우리 또 후손들에게 큰 모범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지 않겠냐.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배일동 선생님과 1부, 2부를 하는 그 한 60분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아주 즐겁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일단 방송 참여라든가 또 방송 그 시청 소감에 대한 건 자막으로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전 귀한 우리 판소리 관악구에서 판소리 임명창이 배일동 선생님 모셨는데 끝 시간을 우리 배일동 선생님 판소리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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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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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이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뻐그렸느냐 둥글둥글 수박 헛봉지 떼뜨리고 걷는 배청을 따르르르르 부어씻는 발라그리고 붉은 전무 푹딱 방안진으로 뻐그렸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지로 그러면 네 무엇 뻐그렸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 했느냐 당동지지로 현이 위가지단 저뱀 먹으려 했느냐 지금 털털 개살고 작은 이도령소로 내 먹으려 했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질로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구두 소라기 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